네, 반갑습니다. 9월 15일 월요일 마감 시황입니다. 자, 코스피가 무려 열흘째 상승 중에 있습니다. 무서운 랠리입니다. 신고가가 오늘도 나왔고요. 네, 흐름도 매우 좋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투자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도 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 좀 잘 살펴보고 네, 투자를 이어나가야 되겠죠. 자, 지금은 반도체 왕국이라서 반도체가 아주 대단합니다. 지금 다른 종목들이 다 쭈글쭈글이가 돼버려가지고 반도체가 없으면은 계좌 자체가 재미가 없어요. 이런 상황이 놓여 있다라는 것 자체가 시장이 너무 급격하게 바뀌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조방원 없으면 재미없어 였는데 지금은 조방원 있으면 별로 재미없고요. 반도체만 있어야지만이 재미있는 장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시장도 많이 올라가고 외국인들의 순매수는 또 지속되고 있고, 야, 놀라운 그런 시기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자동차 관련주들이 좀 빠져가지고 계좌 상황은 많이 오르진 못했어요. 네, 자동차가 좀 떨어지는 바람에 그렇긴 한데 저는 이제 포트폴리오에 반도체도 많지만 자동차도 제법 있잖아요. 그래서 자동차가 좀 떨어지면서 이 반도체의 상승을 좀 깎아먹긴 했습니다. 근데 워낙 반도체 쪽의 상승이 강해가지고 뭐 수익률 측면에서는 일단 플러스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자동차 조금 아쉽긴 하죠. 자, 이 부분이 잘 해결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되든지 간에, 뭐 이대로 그냥 파국으로 치닫지는 않을 것이고,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자동차 관련한 종목군들은 주가가 좀 떨어졌을 때 포지션을 좀 매수 쪽으로 잡아 올릴 만한 요소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밍을 좀 보고 있는 중이다 정도까지 말씀드려보죠. 자, 그러면 차트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종합주가지수 보시면 열흘입니다. 하나, 9월달 들어서 다 올랐다는 거예요. 자, 첫날은 9월 1일날 좀 떨어졌죠. 그 다음에 2일날부터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늘까지 열흘이에요. 열흘째 상승. 열흘째 상승 랠리하면 화무 11홍. 네, 예쁜 꽃은 열흘을 못 간다. 이런 건데 내일 조정 나오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요즘에 매번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죠. 수급 동향도 약간은 좀 처진 듯한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올라왔기 때문에 이격이 이렇게까지 벌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과매수 들어가 있고요.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누워서 나가는 조정이냐 아니면 아래쪽까지 들어오는 조정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냥 누워서 나가면 옆으로 갈 거고요. 아래쪽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3250까지 훅 담궈주는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시장이 어느 하나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업종들을 건드리거나 종목들 전체를 건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약간 좀 부담 요소가 커지게 되죠. 그래서 요 내용들을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일단은 좀 지켜보자라는 느낌인 것 같아요. 오르고 내리고 하면서 마지막까지 막판에 좀 오르긴 했습니다만 조금 내려가면서 마무리됐기 때문에 조금은 애매한 느낌이 있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가 오히려 조금 더 올라가는 모습이었어요. 아래서부터 쭉 치고 올라간 모습인데 소부장 쪽이 너무 강해요. 뭐 바이오 쪽 같은 경우도 밀리지 않았지만 반도체 쪽 종목군들은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코스피 쪽에 있었다면 소부장들은 거의 대부분 코스닥에 있기 때문에 이쪽이 막 날아가는 형태입니다. 뭐 신고가가 아니면 말을 하지 마, 뭐 이런 거거든요. 그냥 무더기로 나옵니다. 이거 반도체야 신고가, 이거 반도체야 신고가, 뭐 그냥 이런 식이거든요. 반도체를 가지고 있으면 그냥 신고가입니다. 그래서 수익이 이 정도가 나와도 돼? 이렇게 해도 돼? 라는 정도로 생각들이 될 정도로 주가가 세게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한번 한 번씩 체크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코스닥 쪽에서도 이 상승 랠리가 지속되고 있다는 게 코스닥도 열흘째 상승입니다. 무섭습니다. 네, 무서운 상승이고요. 자, 이런 부분들이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겠죠. 아직 개인들이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들 움직임만으로는 계속 이어가긴 좀 어려울 거여서 이 부분들은 좀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자, 수급 동향 보도록 하죠. 수급을 살펴보시면 외국인들이 2600억 순매수, 일단은 아침하고 크게 달라지지 않은 모습이에요. 마지막에 조금 매수해서 들어왔지만 크게 달라지지 않은 모습이었다. 기관 쪽에서는 금융투자가 순매수 전환이 되는 모습으로 마무리됐습니다만 물량 자체가 많지는 않고요. 대신에 차익 매도가 나올 뻔했는데 나오지 않고 그냥 그대로 킵했다. 자, 그다음에 연기금 쪽은 매도가 있었고요. 보험 쪽에서 매도가 좀 나왔네요. 네, 그다음에 코스닥은 양쪽 모두 매도하는 모습이 있어서
약간 대조적이긴 한데 지금 매수를 보게 되면 외국인밖에 매수가 안 된 것 같은 느낌이죠. 네, 외국인밖에 매수 안 하는 느낌이고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면은요. 뭐 예상하신 대로 네, 삼성전자가 제일 많이 올랐어요. 1.46이고요. 나머지는 다 빌빌빌하죠. 하이닉스도 아까 열심히 올라가는 것 같더니 지금 좀 내려가서 마무리됐고요. 뭐 나머지 그냥 보합입니다. 은행주도 보합이고요. 네, 대신에 떨어진 것들은 좀 덩치가 커요. 자, 현대차, 그다음에 기아차, 자동차 쪽이 오늘 많이 내렸습니다. 이쪽 부분들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당장 해결될 만한 문제는 아닌 것 같다 판단되기도 합니다만, 좀 지켜봐야 되는 형태가 좀 있겠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그냥 뭐 미국과 파국으로 치닫는다. 이거 어렵죠? 네, 그렇게 되기는 없고 또 이렇게 생각하실 부분도 좀 있어요. 미국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면 이거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절충안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지금 트럼프도 계속 이렇게 얘기하죠. 네, 그 뭐 약간의 사과의 제스처 이런 것들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와서 좀 해줘라 뭐 등등등 뭐 환영합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계속 쓰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 거기 미국 쪽에 대한 부분들 뭐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죠. 네, 이 사람이 지금 한국에 와가지고 매우 깊은 유감을 생각한다. 뭐 이런 고위급 인사의 사과 발언도 네, 이런 것들은 다 인식한 내용이 아닌가 생각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잡혀 있다, 나오고 있다 이렇게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 보이는데 일단은 풀어야 될 숙제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이번 거를 가지고 우리가 좀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을 것인지 그 여부를 봐야 되고요. 근데 지금은 일단 매도가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쪽은 단기적인 조정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뭐 이 문제에 대한 부분이 해결로 연결되지 않으면 조금 애매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보셔야 되겠죠. 자, 조방원 쪽에서는 약세로 이어지는 모습이 일어났습니다. 매도가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네, 조선이라든지 네, 원전 특히 이런 것들 매도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고요. 대부분 그런 거 말고는 네, 대부분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정도고 특별하게 뭐 주가 올라가는 것은 반도체나 이런 쪽 제외하고는 특별하게 눈에 띄는 부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네, 지주사 이런 쪽이나 금융주 섹터는 그래도 좀 올라가는 모습이 좀 있죠. 왜냐면 이제 정책적인 부분, 네,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든지 이런 정책 이슈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나와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들에 대한 경계심들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주의는 좀 해야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코스닥도 넘어가시면 별 볼 일 없죠. 네, 케어젠 혼자 좀 많이 올라온 모습이 있었는데, 나머지는 다 별 볼 일 없었습니다. 그냥 보합이고요. 조금 내리거나 조금 오르거나 그런 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소부장 쪽으로 넘어가면 HPSP, 그 다음에, 솔브레인이 오늘 신고가죠. 동진세미캠 신고가죠. 네. 신고가요? 신고가죠? 또 해야 되는 거. 신고가죠? 네. 그리고 뭐 테크윙 신고가죠? 네. 뭐 이런 식이라서 네.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상승에 대한 기대치들이 상당히 많이 잡혀 있고요. 로봇 관련주도 많이 올랐지만 일단은 이 시총 상위 쪽에 있는 것들을 제외하게 되면 반도체 쪽이 상당히 압도적으로 상승세 보였다. 이렇게 봐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등락 현황 한번 볼까요? 오늘 등락 현황 코스피 쪽 먼저 살펴볼게요. 486개 종목 상승이고요. 399개 하락입니다. 상승 종목이 더 많아졌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751개 상승이고요. 882개 하락입니다. 여기는 하락 종목이 더 많네요. 자, 근데 지수는 코스닥이 더 많이 올랐어요. 뭐 신기한 일입니다. 그죠? 자, 상승률 살펴보시면 농심홀딩스가 상한가를 가불었어. 네. 농심홀딩스입니다. 농심이 아니고 농심은 좀 빠졌어요. 오늘 농심은 좀 빠졌는데 네, 농심홀딩스는 상한가 같습니다. 뭐 그놈이 그놈이겠습니다만 이놈 지금 이렇게 홀딩스 관련한 종목군들이 주목을 받는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그다음에 한라캐스트, 코롱모빌리티, TPC 글로벌 아침과 똑같은 얘기들 얘들이 움직였고요. 그다음에 테크윙, 휴림로봇 뭐 이런 식으로 로보티즈, 로봇하고 반도체 관련한 종목군들 움직임들이 좀 많이 잡히는 모습이고요. 로봇주들이 조금 더 많이 올라온 모습은 좀 보입니다. 그런 형태 있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종목들, 지주사 종목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무슨 홀딩스, 이렇게 홀딩스 관련한 종목군들 많이 올랐고 테스가 오늘 10% 올랐네요. 네.
FST 거의 10% 올랐고요. 네. 뭐 그 로봇하고 반도체하고 섞여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거의 대부분 이쪽에서 올라간 것 같고 뭐 51개. 네. 쉬운 한개 종목이 오늘 강세를 보였다. 상승 포인트는 3.07까지 올라왔습니다. 수익률 좋아 보이죠? 네. 이것도 로봇이네요. 자, 그다음에 하락률 넘어가시면 신테카바이오, 네, 요거 많이 빠졌고요. 대성파인텍, 뭐 등등등. 뭐 떨어진 거는 많지는 않네요. 7개 정도 나와 있고요. 낙폭 자체는 크지 않은데 2.14. 플러스 1% 정도 잡히는 건가요? 네. 자동차를 제외하면 대체적으로 좀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 보면은 네, 저는 거의 쌤쌤일 것 같거든요. 뭐 1%까지는 아닌 것 같고 플러스긴 한데 한 0.5 이상 0.5에서 1% 사이쯤 되는 것 같아 보이네요. 일단 플러스긴 플러스죠. 플러스기는 한데 모르겠네요. 자동차 쪽의 포지션이 조금, 네, 다운이 돼가지고, 물론 다 커버하고도 남습니다만, 네, 플러스가 확 넘어가진 않았어요. 그래서 자동차가 좀 잘 움직였으면 더 많이 좋았을 텐데,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잘 풀리면 좋아지겠죠, 뭐. 자, 그런 식이고요. 네, 일단 매매 동향 이제 넘어갑니다. 기관 쪽에서는 삼성전자, 1200억. 와, 많이 샀네요. 금융투자가 들어왔나요? 네, 아닌데? 누구야? 투신인가요? 아닌데? 연기금인가요? 아닌데? 누구야? 아, 골고루 다 들어왔구나. 골고루 삼성전자를 다 들어왔네요. 그래서 어느 한 특정 집단이 산 게 아니라 골고루, 기관 쪽 골고루 매수가 들어왔고, 은행주, 그다음에 뭐 지주사 역할을 하는 종목군들, 금융지주 쪽으로 좀 많이 샀네요. 매도는 현대차 오늘 많았고요. 두산에너빌리티, 기아, 파마리서치, 현대중공업, 그 다음에 한전기술 뭐 이런 쪽으로 전부 다 매도가 나왔죠. 그래서 조방원 쪽 매도가 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자동차가 같이 끼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외국인 쪽 넘어가시면 삼성전자를 2,600억, 아까보다 좀 더 샀네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 좀 샀고요. 삼성물산, 이쪽은 금융주 섹터를 오히려 기관이 많이 사고 은행주들은 그 외국인들은 금융주를 안 샀네요. 팔았네 오히려. 요것도 좀 눈여겨볼 필요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현대차, 기아차 매도가 좀 많아요. 요 부분 체크하셔야 되고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 매도 또 다시 이어지고 있고요. 하나오션 매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방원 쪽은 움직임도 좋지 않다. 농심은 매도가 좀 나왔네요.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특이한 내용은 없네요. 그죠? 네, 특이한 부분은 없고 그냥 현대차를 많이 팔고 삼성전자를 많이 샀다. 뭐 이런 정도가 오늘 특별한 내용이고 두산 에너빌리티나 하나오션 쪽에는 매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뭐 그런 쪽 이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급상에서 특별한 내용은 없고 대신에 이제 전체적인 시장을 좀 살펴보게 되면 반도체 쏠림 현상이 좀 너무 심한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뭐 올라가서 나쁠 건 없겠습니다만 반도체 혼자서만 이렇게 강한 상승을 보여버리게 되면 특정 업종으로 쏠리게 되고요. 그러면 나머지 업종들이 쭈글쭈글해지거든요. 쭈글쭈글 오징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건 시장에 별로 바람직한 요소는 아니죠. 그래서 균형을 맞추기 위한 움직임은 분명히 나타날 수 있고요. 거기에 대한 리스크 관리는 좀 하셔야 될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무조건 따라가는 것보다 천천히 보시고요. 근데 더 재밌는 건 뭐예요? 반도체를 그동안 싫어했었던 분들이나 매도를 쳤었던 분들은 못 따라온다는 거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떨어지고 내가 팔아먹은 건 올라간다. 그러면 그만큼 열받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골치 아프겠죠. 그래서 시장 흐름 잘 읽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저녁 9시 무방을 들으셔야 되겠죠. 오늘 저녁 9시 무방은 유튜브에서만 진행됩니다. 유튜브에서 진행되는 성투자 무방에서 우리 얼굴 보고 또 이야기 해보도록 하자고요. 자, 그러면 이따가 저녁 9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느긋한 저녁 즐기시고요. 맛있는 거 드시고, 자, 이따 무방에서 뵙죠.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